안녕하세요. 왓쌤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양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흐름과 맥이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 조직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했었어요. 두 개 학교에 대해서 문항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두 개 학교에 대해서 문항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글자 수를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을 해서 소재 찾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3년 동안의 학교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소재들을 찾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흐름과 맥락 있는 자소서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뽑아낸 이 소재들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흐름과 맥락 있는 자소서 내용 조직을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CNN을 들으면서 영어 듣기, 또 영어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하기, 또 나만의 문법책 만들기, 미국 명연설문을 읽고 해석하기, 여러 가지들을 학생들이 가져오는데요. 또 수학을 살펴보면 수학 식쓰기 노트 작성하기, 그리고 또래 멘토링으로 봉사와 학습을 하는 활동들, 시간을 정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들, 그리고 혼자서 수학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가져오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떤 걸 학생들이 많이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었고 우리가 자소서의 내용을 조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뼈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대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건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한 150자에서 180자 정도로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살을 붙이면 300자에서 400자는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수학 식쓰기 노트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물어봅니다. 왜?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중1 때 문제풀이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 라고 하니까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논리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식쓰기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려운 점은 없었니?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5개념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논리력을 향상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질문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땠어? 라고 하니까 덕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해답지보다 더 나은 풀이 과정이라는 평가를 얻었고 수학적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수학 식쓰기 노트를 꾸준히 작성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학적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이게 느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살을 더 붙여서 느낀 점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줄에 한 30자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150자에서 180자 정도 뼈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면 300자, 400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했대요. 이 친구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왜? 라고 또 물어보겠죠. 왜? 저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실제 시험과 같이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정해진 시간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문제풀이가 정확성과 또 효율성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었대요. 시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첫 번째,
어떤 소재인지 먼저 말을 해보죠. 그럼 부모님이 왜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공부법에 대해서 그게 뭐야? 라고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니?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켰니?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무엇을 느꼈니? 어떤 향상을 가져왔니? 이런 것들은 질문만 잘해도 자소서 내용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세 번째로 혼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학습했대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렇죠. 왜? 라고 물어보셔야죠. 아무리 많이 문제를 풀어도 본인 학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학생이죠. 본인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 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나온 교과서를 반복해서 학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빈 종이에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개념을 설명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로 인해서 5개념,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할 수 있었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풀면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 나왔잖아요. 첫 번째, 그게 왜 시작된 거야? 두 번째, 그게 뭐야? 세 번째, 어떻게 발전했어? 네 번째, 무엇을 느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아이가 대답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대충 안 되면 뭐 이렇게 녹음기로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워드로 쳐가면서 대답을 해도 되는 거죠. 자꾸 이야기를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이 느린 친구를 위해서 또래 멘토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셔야죠. 뭘까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기초 계산 능력도 없는 친구와 함께해서 너무 어려웠대요. 뭐 조별학습을 하건 뭐 하건 그래서 또래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한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학습이 더욱 견고해졌다. 친구와 함께 성장한다는 과정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배울 수 있었다. 다 나오죠. 첫 번째, 이걸 왜 시작하게 된 거야? 두 번째, 이 공부법이 무엇이야? 세 번째, 어떤 발전을 가져왔어? 네 번째, 네가 느낀 게 뭐야? 요 정도만 넣어도 120자, 150자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살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첫 번째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나왔으면 첫 번째, 그게 왜 시작한 거야? 왜 한 거야? 두 번째, 그게 무엇이야? 세 번째, 어떤 발전을 가져왔어? 네 번째, 네가 느낀 점은 뭐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자소서 작성할 때 이 네 가지 단계를 부모님과 대화법으로 해결하시면 훨씬 골격을 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 금방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왓쌤이었습니다.